스포츠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저희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스토킹이 2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직 게스트분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직 블러 처리되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둘이 오프닝 토크하는 시간이니까 일단 먼저 팬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심창 해설위원이랑 DJ 심창이라고 시작해가지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만 됐어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여기 심지학 해설위원님 맞아요. 계시고 용검 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정말 어색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이게 벌써 20만. 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40만, 60만, 100만까지 진짜 골드 버튼 받고 싶다. 진짜 골드 버튼 100만. 진짜. 아니 아직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희 회사와 너무 관련 있는 분을 모셔서 말을 계속 하시니까 그냥 바로 게스트 소개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20만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어 하던 그분 타사 해설위원도 나왔는데 이분만 여태까지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20만 구독자 돌파 기념 초특급 초대형 게스트 박재웅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스토킹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웅입니다. 스토킹 장고 끝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굉장히 좀 죽어가는 프로그램이라 나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왜 하는지 도대체. 지금 20만 구독자를 폄하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20만이 뭐 되는 과정 좋았는데 이게 잠깐 주춤했어요. 그래서 야, 저 프로그램 이제 미천 드러났다. 이 심창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뭐 MBC 약점 잡고 있어? 내가 볼 때 약점 잡고 있는 것 같아, MBC에. 지금 박정현 해설위원이 이게 도끼를 품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처음으로 저희 이석재 PD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PD가 드디어 출연을 오케이 했습니다. 아니, 그 이유는 심창 의원이 너무너무 사정을 하더라고. 자기 무섭다. 게스트가 무서운 방송은 되게 오랜만이다. 내가 뭐 한마디 하면은 끝나고 나무라 그러니까. 저보고 제발 나와가지고 좀 해달라. 자기 이거 못하겠다. 근데 어쩔 수 이제 없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들어오자마자 여기 취조실 같아요. 여기 취조실입니다. 아니 다들 분위기, 여기 뭔가 네. 카페 같고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따뜻하다고 느끼는데 근데 왜 이렇게 스토킹에 저희가 섭외를 계속했는데 늦게 나오신 건가요? 일단은 뭐 프로그램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네, 그냥 뭐 이제 미천 드러나서 아니 심수창 재미도 없고 좋은 거 맨날 웃기나 하고 뭐 이런 걸로. 그 악플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뉘앙스로 가시면은 많은 저항 받으실 것 같은데 인스타를 안 하시니까 혹시 집 주소를 하나 밑에 띄워주세요. 많은 팬들이 이 스토킹 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사법 처리할게요. 자 근데 진짜 박정현 해설위원 대단한 게 박정현 해설위원이 나온다 그랬더니 PPL이 들어왔습니다. 이종범 선수 다음으로 이렇게 게스트 맞춤 PPL이 들어왔어요. 바로 MBC 청룡 맥주랑 팝콘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하네요. 요즘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여기 신기하고 요거 그 베이비붐 세대. 네. 네. 70년대생들. 네. 이쪽 분들은 이거 향수에 좀 그럼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석재 PD는 MBC 청룡 진짜 잘 아실 거예요. 난 저 개막전을 보러 갔어요. 오 대박.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만수 선수의 1홈런도 받고 그 유승환 선수의 그 동점 3런 7대치 그것도 기억이 나고 마지막 이종도 말로 홈런까지. 진짜 머리가 비상하신 게 개막전을 가서 그 과거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없어진 아쉽게도 없어진 이제 동대문 운동장. 그때 이름은 이제 서울 운동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갔다가 아버지 손에 끌려서 이제 개막한다 그래서 이 개막전을 봤어요. 그 청룡, MBC 청룡. 그때 이제 말로 홈런을 치면서 너무너무 막 제가 이 MBC 청룡이라는 팀이 정말 너무 멋진 팀이구나. 한 두세 경기 더 지켜볼 걸. 그 뒤로 이제 완전히 골수 팬이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지금도 LG 팬. 그렇죠. 지금은 LG 거의 광팬이죠. 네. 좀 후회되는 게 한 서너 경기 지켜볼 걸. 한 경기에 매료돼가지고. 자주 이기는 팀들 많은데
그래서 프로야구 40주년을 기념해서 MBC 청룡 로고를 넣은 뉴트로 느낌으로 맥주와 팝콘이 출시됐는데 팝콘 같은 경우에는 버터 그리고 이 마늘 향 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하면서 짭짤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이 맥주는 스페셜 몰트를 사용해서 이 메가의 풍미가 진하게 남아있답니다. 근처 GS 편의점 가시면 GS 편의점입니다.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야구 보시면서 또 옛날 향수 느끼시면서 드셔도 돼요. 드시면서 해도 돼요. 아니 제가 음주방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유튜브로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드십시오. 그럼 좀 이따가 화가 올라. 지금 화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네, 화가 올라오면 네. 오늘 제가 이 두 분의 스토리도 많이 아는데 100% 땁니다. 오늘 100% 땁니다. 일단 스토킹은 평소에 보신 적 있나요? 초반에 봤어요. 그게 그 방송의 그 기획이나 의도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다른 데서는 해보지 않은 것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그 선수들의 이제 스토리 이런 것들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식상해지고 심수창은 저기 심수창 왜 나와 있나? 심수창 왜 있는 거야? 그래서 수창이가 약점 잡았구나. 이렇게 이제 아니 이러니까 나한테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아무 반박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워낙 야구계 대선배님.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 심수창 의원이 그 나오는 게스트를 되게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좋은 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뭐 계속 웃기만 하고. 네. 근데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게 심수창 의원이 트레이드가 많이 돼서 여러 팀을 옮겨 다녔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본인한테는 굉장히 그 어떤 시련의 시간이었는데 그게 결국 은퇴하고 나니까 재산이 된 거 아니야. 여러 팀의 사람을 많이 아니까. LG만 있었으면 LG 선수밖에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이 자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이게. 인간관계가 좁아졌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심수창 의원이 워낙 대인 관계가 좋고 하니까 선수들이 이제 다 즐겁게 나와서 얘기하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 회사 하나 차려.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약점을 잡은 거였어요. 아니 다른 채널 나가면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래요? 제가 예능 봤는데 맨날 어디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니 근데 뒤에 가면 또 달라. 그래요? 네. 막 짜다 그러고 돈 안 준다고. 근데 그러고. 아무리 여기 다 친하고 편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유튜브 방송인데 오늘 이렇게 건달처럼 입고 왔어. 방송은 이거 완전히 여기 금목걸이까지 벗겼길래 망정이지. 아니 저 약간 그 유러피안을 추구하는데요. 제가 유럽에 이런 건달이 있어요? 예. 파리지행이라고 써있네. 저 약간 나는 이게 파리지행이었구나. 나는 아까 박유현이 입고 있어서 파리지행인 줄 알았어. 요즘에 해설위원으로 방송하는 거 말고는 또 어떤 일 하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그냥 해설만 하고 있고요. 다른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러면- 방송 섭외 들어왔는데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네. 네, 그냥 해설을 좀 이제 더 열심히 해보려고 네,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야구계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양준혁 해설위원 장가 보내기인데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박재홍 해설위원만 남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여자가 없지. 여성분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박지영 의원하고 하고 싶은 여자가 없는. 그죠? 진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그때 저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내 돈 쓸 거다. 그래서 결혼 못 한다고. 모아둔 재산이 엄청 또 많이 돼. 맥주 따세요. 맥주 따세요. 맥주 따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네.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네요. 네, 어렵고.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고 싶으세요? 이상형. 근데 남자들이 그 생각하는 이상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예쁜 사람이요? 예쁜 사람. 아니 근데 농담이고 그냥 그 좀 마음 편하고 대화 좀 잘 통하고 그런 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고 그 지금 방송 보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박재홍 해설위원도 해설위원 중에서 예능을 출연하시면서 핫해졌었던 어찌 보면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셨었는데 두 분이 어찌됐건 예능 프로그램을 다 해보셨으니까 예능에서 누가 더 낫다. 그게 이제 호불호가 있겠죠. 심수창 의원은 일단은 예능 베이스잖아요. 얼굴이.
얼굴이 예능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뭔가 그 호감도가 있을 만한 그 얼굴이고 저는 이제 비주얼이 심수창 의원보다 안 되니까 아유. 비주얼적으로 좀 딸리고 네. 그리고 조금 딸려요? 좀 많이 딸리고요. 네. 수정안 있으면 좀 많이 딸리고. 네. 누가 낫다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 호불호가 있겠죠. 네. 근데 그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심수창 의원은 굉장히 편안하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한테 선한 이미지고. 그럼 악한 이미지세요? 악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좀 강해 보일 수 있는 그쵸.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창희 해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마녀들이라는 걸 같이 했잖아요. 이 툭툭 던지는 이 멘트가 너무 웃겨요. 편집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웃겼어요, 근데 진짜. 이런 식이구나. 야, 근데 좀 전에 봤어? 한마디 딱 던지고서 눈치 싹 보는 거 봤어? 근데 편집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웃겼어요, 근데 진짜. 이런 식이구나. 옛날에는 안 그래, 다른 게스트하고 안 그러는데 오늘 나한테 부탁한 이유야. 아니 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구계 대선배님 아니니까 또. 저번 녹화 때는 게스트한테 빨대 던졌어요. 인성형. 아니 그 얘기하라고 던진 거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그 얘기하라고 던진 거잖아, 아니야?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해설하기 전에는 그냥 이제 중계하면서 선수하고 이제 이렇게만 만났었는데 10년을 있다 보니까 겉보기하고 진짜 달라요. 네,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 맞아요. 난 진짜 놀랬어. 처음에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강한. 그죠. 나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맞아요. 주변에 배려하는 거 보면서 딱 이게- 여기까지만 하고 멈췄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나는 되게 지금 이번 스토킹 나오면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박 의원이 우리 언론 관계자들한테 유명했거든요, 사실은. 여러 사건 많았죠. 취재도 응하지도 않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있으면 되게 미디어 친화적으로 프로 선수니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화가 항상 나 있고 그랬는데 그 전지훈련 스프링 캠프를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SK가 구시가와에 있었는데 휴게실에 있었는데 박지웅이 쑥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딱 무서운. 그래서 나는 흠칫 놀라서 딱 하는데 약간 긴장하셨구나. 거기 와서 갑자기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고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돌아와서 내가 박지용 의원을 해설위원으로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도 있었는데. 너 미쳤냐? 무슨 박지용이냐? 야구는 잘하지만 왜냐하면 박 의원이 어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못 본 거야. 그리고 뭐 말솜씨가 어떤지도 모르고 되게 그 사람 말도 못하고 좀 이런 사람일 거로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해에 회사에서 다 반대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대우가 안 좋았어. 박 의원이 전속 계약도 못했고 그렇게라도 해보자. 내가 막 사정을 해서 그 우리 간판 캐스터까지 원래는 전속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어 MBC가. 다 반대를 하니까. 그래갖고 아니 전속하자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걸로 바꾸냐 바우처로. 그래갖고 난 좀 뚜껑이 날라갔지. 사장님이 반대를 했어. 결제를 못 받은 거야 내가. 궁금했어. 근데 내가 진짜.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은 게 그때 그 만남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날 보고 그렇게 와서 느낌이 왔었어요? 김성근 감독님 체제에서 이제 곧 은퇴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진짜. 왜 갑자기 와서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끌려갔나 봐. 근데 그 방송 보면 엠스플이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 유쾌하게 보고 있었고 뭐 하는데 이제 그냥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밖에 없어요. 거기서 제가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추천을 했다가 너 미쳤냐 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비하인드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선수들도 같은 팀에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 솔직히 무게감도 있고 카리스마 있고 다가가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재홍이 말을 잘했었나? 근데 막상 딱 뚜껑을 여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놀랐어요. 해설 잘하시죠. 저도. 지금 MBC에서 원탑 해설위원으로 지금 1순위 경기에 지금 전담 출연하고 계시고. 꼭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또 메인 PD님이 배정 주시면 배정대로 배정대로 제2의 허재홍
지금 MBC에서 해설하신 지 얼마나 됐죠? 10년? 10년이죠. 10년 됐습니다. 아, 진짜 오래됐네요. 10년. 어떻게 보면 또 10년 정리하는 스토킹이 되겠네요. 네, 10주년 만에 또 이렇게 좋은 방송을 나오고 또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독한 프로필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뭐- 박재영 해설위원의 일대기를 저희가 독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 뭐 있겠죠. 그냥 보내겠어요. 야, 내용이 역대급으로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재홍 1973년 9월 7일생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올해 나이 50. 강조해. 광주 열고 시절 4번 타자로 활약하며 특급 유망주로 불린 고딩 박재홍. 199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혜태 1차 지명을 받았지만 연세대 진학을 결심합니다. 전설의 9위학번 1원이자 대학 시절 내내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꽃길을 걸었던 박재홍은 혜태가 아닌 현대 피닉스와 4억 3천만 원에 계약하는 파격 행보를 보여줍니다. 태평양이 현대 피닉스를 인수하며 현대 유니콘스가 창단, 박재홍은 현대 유니콘스의 창단 멤버로 활약하게 됩니다. 1996년 프로 데뷔 시즌부터 KBO 최초의 30-30을 달성하며 홈런왕, 타점왕, 신인왕, 타이틀을 모두 휩쓸더니 1998년은 데뷔 후 두 번째 30-30을 달성, 인천 연고팀의 첫 우승을 견인하며 도원의 아이돌로 불리게 되는데요. 2000년 현대가 수원으로 이사 간 뒤 세 번째 30-30과 함께 타율 3할 9리 151안타 32홈런 115타점 10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두 번째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호타준족의 대명사이자 기록 제조기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던 박재홍은 2002년 고향팀 기아로 트레이드 되는데요. 2004년 부상으로 인해 타율 2할 오픈 3리 7홈런 7도루라는 데뷔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 FA 자격 취득 시기와 관련해 프론트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준플레이오프 당시 그 유명한 빵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며 팬들까지 등을 돌리게 됐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트레이드로 SK행이 결정됐고 돌아온 도원의 아이돌 박재홍은 2005년 출루율 4할에 통산 200홈런 200도루를 찍으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우여곡절 끝에 SK와 4년 30억 FA 계약을 맺은 박재홍. 2006년 WAR 4.80으로 2년 연속 팀 내 WAR 1위를 기록했지만 2007년 김성근 감독의 부임 이후 플래툰 시스템으로 2군을 오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타율 3할 1푼 8리로 전성기 이후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 팀의 두 번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2009년은 협상 마지막 날 밤 계약금 4억 원, 연봉 4억 원에 SK 잔류를 확정지었는데요. 이듬해 한국 시리즈에서 5타수 2안타 2볼넷 1타점 1득점 기록하며 또 한 번 우승의 맛을 보게 됩니다. 2012년 10월 3일 LG 주캐치를 상대로 300홈런을 달성하며 KBO 역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을 쏘아올리기도 했죠. 요즘 애들은 빵 좋아하는 형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크보 원탑 호타준족 진짜 레전드 박재홍 해설위원. 빵빵한 기록과 커리어를 가진 박재홍 해설위원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대박. 와, 내용이 진짜 길다. 진짜 내용이 너무 많다. 아니 근데 구독자 20만 명 있을만 하네요. 잘하네. 아, 진짜 최고죠. 연금 여기서 연금 트랙을 보다니. 야. 말 빠르게 하는 것 말고는 뭐. 독할 게 한 개도 없어. 와, 한 개도 근데 없지. 그냥 한 번 뭐 2할 오픈 3리 기록했다 말고는 진짜 독한 프로필 내용 어떠셨어요? 한번 또 이렇게 읊어보게 되네요. 네, 옛날 일들을. 네. 그러니까 이 야구에 관련해서는 크게 뭐 그게 없는 거야. 박 의원한테는 뭐 이렇게 독하게 할게. 그러니까요. 워낙 잘. 그러니까 인간성이 문제지. 인간성이 문제지. 야구에 관련해서는. 야구는 잘했다. 자, 일단 공식 질문입니다. 박재홍 선수는 왜 야구를 시작하게 됐나요? 그냥 그 저희 동네가 야구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하다가 광주 천병 가고 야구하고 막 그런 동네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골목 야구부터 하다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실은 야구본에 딱 가면 보름달 빵을 줘요. 크림 들어오는 옛날. 크림 그거요? 그때부터 빵이네. 그 우유하고 보름달 빵을 진짜 맛있지. 우유. 진짜 맛있거든. 우리 때는 맛있네. 최고의 간식이야. 같이 먹으면 약간 이거. 녹으면서 단맛이 더 진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 아저씨들은 이거 다 공감할 거야. 네. 아니, 저 때도 좋아했어요. 보름달 그 맞아요. 안에 크림 있는 거. 보름달 거기에다가 빵하고 우유를 주거든요. 근데 야구도 재밌었고 또 그 보름달 빵이 먹고 싶은 거야. 아니,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 반대로 야구 그만둔 척 했었어요? 그만하라고 그랬죠 원래. 네, 왜냐하면 운동하면 힘드니까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는 뛰어놀고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계속 우겼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좀 밀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부모님 반대로 야구 그만둔 척 했었는데 야구부 친구가 재용이 유니폼 좀 빨아입히세요라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야구를 하는 걸 걸렸다. 이게 사실인가요? 집에 숨기니까 빨래를 못 내놓으니까 그렇죠. 들어오니까 이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뭐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근데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못하지도 않았고 중간에 이제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아니 공부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 해설하실 때 보면 머리 좋은 게 느껴지셔가지고. 근데 이 하드웨어 갖고 공부하는 건 좀 아깝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유전자를 후대에 퍼뜨리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죄악인데. 그렇잖아 사실. 예, 지금 반성해야 돼요. 병원 좀 알아보고 있어요. 광주 제1고등학교 시절에 투수랑 내야수 하시면서 청룡기 황금사사기 준우승을 했습니다. 내가 야구를 좀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그러면? 황금 세대 92학번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붙어볼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좀 할만하구나 그때 좀 느꼈죠. 네. 그럼 중학교 때까지는 어떤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키가 작고 네. 사실은 힘은 있었는데 신체가 왜소하니까 눈에 좀 잘 안 띄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께서는 초중고 동기신데 공수주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였고 장타력까지 좋았다. 그야말로 야구 천재다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래요. 요즘에는 천재를 너무 남발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천재는 아니었고 꾸준히 좀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 동네는 웬만해서 명함 못 내밀어요.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네에서 아까 야구하면서 야구 관심을 가졌잖아요. 같이 했던 형이 이종범, 아, 대박. 그천 옆에서 했던 야구 선수들이 김기태, 이정범이 거기서 했던 거예요? 그럼 뭐 끝났죠. 그럼 그거 진짜 명함 내기 힘들겠네. 아니 거기는 다 야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형들 그리고 그때 이제 해태 타이거즈 선배들 막 차영화 뭐 다 뭐 초등학교 선배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1991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청룡기에서 투수로 출전했던 영상인데 저기 박지웅이에요. 와 이때도 엉덩이가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빵빵한 느낌이 진짜 있네. 아니 근데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 진짜 짧다. 와, 근데 저 정도면 계속 투수로. 와, 슬라이더. 투구폼에 타격폼이 있지 않아요? 아, 있어요. 약간 있어요. 앞에 이렇게 전 네. 약간 근데 진짜 제구가 제구 진짜 좋으시네. 야구 천재 4번 타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제가 최다승 투수예요. 와. 그때 당시에 전국대. 근데 왜 계속 투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난 투수보다 치는 게 나은 것 같아. 요게 이제 요 수비하는 게 김종국입니다. 수비 잘했죠. 오, 진짜 어깨 진짜 말라. 그때는 다 말랐어요. 아니 투수 입장에서 투구폼 어떻게 보세요? 아, 저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좋고. 와, 근데 유격수 김정국 감독 와, 어깨 진짜. 아 투구폼 얘기하니까 김종국이 왜? 아, 근데 확실히 저런 이제 투구폼도 잘 알고 그 원리를 아니까 해설할 때도 정말 맞아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투수에 대해서도 많이 아니까. 투수 이야기도 그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저 때가 황금사작인가요? 네. 8강전. 저 때는 청룡기. 저때 손톱이 없어요. 이게 다 나갔어. 아니요 엄지 손톱이 빠졌어. 아 근데 저렇게 던지신 거예요? 엄지 손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던지는 거야. 왜 없어요? 청룡기 예선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광주 지는 거하고 붙은 거야. 근데 라이벌이잖아요. 라이벌이 안 되지. 어떻게 라이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광주 지능고랑 붙었는데 지능고는 이제 이대진이 있어. 와. 이대진. 지능고랑 붙었는데 내가 투수고 이대진이 타자인데 내가 던졌는데 대진이가 그때 빠따를 엄청 잘 쳤어 진짜. 해설 10년 했는데 빡 아 이제 우리가 또 편하게 하니까. 예. 타격이 좋아 타격이. 아 진짜 힘들다. 내가 던졌는데 대진이가 쳤는데 투수 아니라는데 이거를 던지고 내가 손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갖다 댄 거야. 아 그래서 엄지 손톱이 나갔구나. 엄지 손톱이 맞았는데 이게 손톱이 빠졌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빠졌어요? 이게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졌어. 손톱이 없고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그냥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던지는 거지 지금. 무식했죠. 정신력이지 정신력. 진짜 무식했어.
아니, 그건 알고 있었어요. 뭘 두 번이나 강조해. 9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해태의 1차 지명을 받았는데 연세대학교를 가셨어요. 프로를 건너뛰고 대학 진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신 분들은 아니 왜 프로를 안 갔지 하는데 그때는 다 대학 가는 맞아, 시절이에요. 맞아. 네. 그때는 이제 뭐 대학을 나와야 어르신들이 이제 사람 구실한다. 잘하는 선수는 대학 가고 조금 이제 저기 하시는 선수들은 이제 프로 가고 뭐 이럴 때죠. 그러면 다른 대학교에서도 많이 제의가 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대, 네. 그 다음에 동대, 네. 그 다음에 연대, 그렇지. 뭐 대학 오란 데는 많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연대 가게 된 거예요. 황금 세대 그러면서 9위학번들의 정말 대단한 선수도 많았습니다. 박재홍 해설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9위학번 황금 세대에서 나는 몇 등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기억에. 이거 곤란한데 이거. 궁금한데요. 이거 몇 위 진짜? 정도라고 본인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성적 뭐 이런 거 다. 자기가 1등이랑 얘기하고 싶은 아니요. 이 얘기하고 아니, 싶은데 지금 그때 당시에 누가 뭐래도 1등은 임선동이에요. 네, 1등은. 2등은 조성민. 네. 이제 3등부터 좀 까리하기 시작하는데. 자, 3등. 그래서 저는 한 5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5등 안에. 그러면 그 3등 자리에 각축을 벌이고 있는 나머지 2명은 누굽니까? 아니 그때 이제 뭐 성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면은 3등 하면은 뭐 나도 있고 네. 차명주도 있고 네. 정민철 사장님. 그 아마 때는 잘 그렇게 그때는 아니었고. 두각이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뭐 관심도 없었어. 그냥 좀 하네 뭐 이 정도. 어느 학번에도 다 전국에 광주일보에 맞아요. 누구, 뭐 네. 부산고에 누구, 경북고에 다 있는데 이 9위 학번 선수들이 유독 이제 완전 만개를 한 거지. 이제 성인 무대에 와서 예를 들어서 무대에 박찬호라는 투수는 메이저리그 그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이렇게 5걸 안에 들어가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근데 메이저리그 와서 막 너무 이제- 잘하고. 아니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때 1번, 2번은 임선동하고 뭐 그거는 조성민이 뭐 너무 확실했고. 확실하고 근데 솔직히 내가 타석에서 쳐본 결과는 박찬호 볼이 제일 빨랐거든. 그래서 와, 쟤 뭐지? 내가 속으로 진짜. 근데 컨트롤이 좀 없었어요. 근데 엄청 없었다고 들어요. 근데 뭐 발전 가능성으로 보면은 탑이죠, 찬호가. 근데 사실은 이제 워낙 완성도가 된 선수들이 많아서 뭐 서울 가면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뭐 못한 애들이 없어. 어딜 가도. 흥주 가면은 뭐가 진짜 많네. 뭐 홍원기, 박찬호, 소녀. 형이 형이 있었어. 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그때 세대들이 웬만해서는 뭐 명함도 못 내미는 뭐 그런 세대들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전라도의 짝귀, 경상도의 아귀, 아귀, 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9위 학번뿐만 아니라 고 전후에 굉장히 야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의원 뭐 연대 간 얘기하는데 연고전을 보러 가면 진짜 재밌었어. 그때 이제 저는 박정희 의원 대학 선배인데 그때 같은 대학교 그때 프로를 갔어야 되는데 연대를 선택하는 바람에 나한테 이렇게 쥐어살고. 근데 그때 가면 뭐냐면 선발은 임선동 조성민이야. 연고전을 가면 그러다가 흔들려. 그럼 구원 투수로 문동환이 나와. 와, 그 저쪽은 이상훈 나오고 맞아요, 그때 그랬죠. 또 저기 진짜 누구 손민환 애들 막 나오고. 진가병 선배. 고대 있고 한명희도 여기 잘했어. 연대는 박지웅 있고 저 김종국 있고 막 이게 연고전 가면 이게 굉장히 지금 재밌었죠. 생각하면은 너무 막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그때 진짜 재밌었겠네요. 전국 어딜 가도 얘들이 다 잘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1993년에 국제야구연맹 올스타 그리고 1995년은 대학야구 충계리그에서 연세대 우승 이끌면서 MVP의 타점왕 도루왕까지 올랐던 박지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거기에 4년 내내 국가대표 활약을 하면서 리틀 쿠바라고 불려셨었는데 국제 무대에서도 이렇게 각광받을 정도의 본인의 장점, 무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약간 저돌적인 거. 음. 예. 그리고 약간 좀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제대회 가면은 그때 가면은 저희 멤버가 좋았어요. 그때 뭐 다 이겼고 쿠바한테만 꼭 졌어. 쿠바한테만. 근데 그때는 어떤 팀도 쿠바한테 질 때니까. 예. 그때 쿠바가 아마 막 90몇 연승 하고 있을 때니까. 최고였을 당시군요. 예, 이길 수가 없죠 쿠바는. 아니 이석재 PD는 박정희 해설위원이 이 대학 시절에 뛴 거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선수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는 같은 팀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싫어하지만 그 당시에는 같은 팀이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진짜 찬스 때 박지웅이 나오기를 바라는 선수 그 정도로 찬스에 강했고 그 고대가 워낙 야구가 세가지고 거의 잘 못 이겼어요. 근데 박유현 오고서 정기전에서 막 승리도 하고 그렇게 됐지 사실. 근데 보면은 전체적인 평균 멤버는 고대가 좋아요. 그럼요. 고대가 좋고 연대는 보면은 이제 그 특출난 선수 몇 명에 나머지 멤버는 조금 구성이 조금 전력적으로 좀 떨어졌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4년 내내 고연전 상대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한 번 이겼어요. 4학년 때 우리가 무조건 진다 그랬는데 이기고 1, 2학년 때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했는데 졌어. 3학년 때는 팽팽했고. 야구 축구가 전교생이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야구도 이렇게 고대가 굉장히 강했고 맞아요. 축구는 진짜 그때 홍명보 맞아. 고대 축구는 원래 고대가 좀 강하지 고대가 않아요? 전통적으로. 농구는 이제 홍명보 연대가 이인생 골키퍼는 김봉수 저 미드필더가 노정윤 김병수에다가 곽경건하고 서정원이 투톱이야. 국가대표로 했는데. 완전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연대는 뭐 연대 최용수 한 명 있어. 최용수. 그리고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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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FC에서 되시던.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구에서 제가 4학년 때 이겼죠, 박유현. 네, 제가 4학년 복학하고서 와, 다 다 이긴 걸 본 거지. 처음으로. 그래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요. 다 기억하시네. 근데 기억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아니다. 같은 50대. 예. 기억력 좋으세요. 처음에 해태에서 지명했는데 대학교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이종범은 계속 그 광주 쪽에 있었고, 그리고 약간 박정희 해설위원은 현대로 오면서 배신자 구도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거를 계속 뭐 인터뷰를 하나 뭘 하나 하면은 그 팬분들은 이제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뭐 내가 막 그 일부러 안 갔다고 하는데 안 간 게 아니라 지금도 아시지만 심청이도 아시지만 선수들이 선택권이 있나요?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마에 남겠다고 한 거는 제가 선택한 거는 맞는데 그리고 나서 현대로 가게 된 건 저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프로 현대 현대로 유니콘스로 간 네. 거는 선택권이 없다. 본인이 선택하지 못하지.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못했으면 그냥 뭐 팬들의 성화가 없었겠죠. 근데 좀 하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셔서 처음부터 뭐 이제 현대를 가려고 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와전이 됐고 그때 당시에 다 아마추어에서 잘한다는 선수는 다 피닉스를 간 거죠. 거기서 현대가 태평양 인수하면서 프로로 창단하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제 선택권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현대로 가고 뭐 하다 보니까 꼼수를 썼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데 트레이드가 된 거죠? 트레이드죠. 네, 트레이드. 제 기억으로는 최상덕 선수하고 그 신인 지명권 맞나요? 최상덕 선수가 그 전에 10승했거든요. 10승 투수하고 저하고 그냥 바꾼 거예요. 와, 쉽지 않아. 네, 그러니까 저는 신인이고 검증 안 된 신인이고 최상덕 선수는 이제 10승 그 전에 10승을 했고 1차 지명권하고 그렇죠. 예, 제 주고, 기억엔 그래. 그러니까 나를 보내고 그 태평양에서는 최상덕 선수를 이제 혜태로 주게 된 거죠. 아니 당시 기사에 보면 프로 진출에는 관심이 처음엔 없었고 애틀란타 올림픽 출전에 마음을 확고히 두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현대와 혜태가 동시에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나는 이제 군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틀란타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따면 면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하면서 나는 이제 아마추어에 남은 거죠. 남았는데 뭐 그때는 좀 심했어요. 기자분들이. 구단이 말하면 거기 받았어. 쓴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미지가 예.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좀 하니까 혜태가 욕을 먹으니까 기자분들 다 받아쓰기 해갖고 계속 그 구단을 상대로 기사를 써서 계속 내보내니까 나는 이제 나쁜 놈 되는 거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뭐 안 왔다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를 제시했는데 다 뿌리쳐서 우리가 못 잡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먼저 현대를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혜태가 먼저 트레이드 선언을 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추어에 낚겠다라고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면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또 광주 원정 첫 경기 기억하세요? 96년 5월 10일 날 아 기억납니다. 현대랑 혜태랑 붙었는데 네. 제가 당시 기사를 일단 읽어드릴게요. 광주 팬들은 고향을 등진 박재홍을 관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타석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고향을 기사예요? 등졌냐고. 이게 기사예요? 이게 기사야. 타석에 아니 들어설 내가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고향을 네. 등진 게 아니거든. 근데 나 타석에 들어설 미친다니까. 때마다 심한 야유를 퍼붓고 박이 헛스윙이라도 하면 열렬한 환호로 박재홍의 기를 죽였다. 7회에는 중견수 수비로 나가 있는 박에게 맥주캔을 던져 머리를 맞히기도 했다. 이 머리 때문에 맞았어요. 박은 9회까지 뛰지 못하고 교체됐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게. 거죠. 그러니까 뭐 구단이 말하는 대로 받았어서 언론 내보낸 게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그 기자들과의 이런 관계들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네. 마음이. 그럼 부모님도 사실 광주에 살고 계셨었는데 마음이 와 진짜 안 좋으셨겠네요. 근데 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만드는데 언론이 구단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게 합리적이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왜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 하죠. 현대의 우여곡절 끝에 와서 정말 신인답지 않은 활약이었습니다. KBO 최초의 30-30을 달성하고 홈런왕, 타점왕, 신인왕. 와 이거를 데뷔 시즌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 괴물 신인으로서의 첫 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 위에 이제 같이 운동을 했던 선배들이 한 걸 보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야구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 이게 30-30 달성했어요. 30홈런 치고서 들어오는 표정인데 상대방 되게 약 올리는 표정을 지어요. 그냥 옅은 미소 아니에요? 그냥 애기 같아 보이는데? 우리 올해 엠스풀의 프로야구 타이틀 말고 작년까지 했던 그 타이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박재홍 선수가 3루를 돌면서 이렇게 맞아요. 거 있죠. 이렇게 뛰는 그게 30홈런 30-30 최초로 달성한 그 장면이에요. 그때 그 장면이.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게 어떻게 스토리가 됐냐. 정확히 모르시는데 그게 그 엠스풀 타이틀이 이제 지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가죽에서 야구장을 만드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훈 의원이 올라가면서 마운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양준혁 선수가 등장하면서 홈하고 타석이 그려져. 그리고 심재학 의원이 홈런 치고 이렇게 환호하면서 1루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이종범 코치가 도루하면서 2루가 만들어지고 박재웅 의원이 이제 3루를 돌면서 3루가 만들어질 컨셉으로 만든 거거든요. 3루 코치를 잘 보세요. 피한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가서 안겨. 아니 오늘 여기 앉히시길 잘했네. 프로에 들어가서 첫 해 때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만들어내긴 했었는데 팀 적응하거나 이런 건 어땠었어요? 심지어 스프링 캠프도 안 갔어요. 태평양은 플로리다에 전지훈련을 가 있고 현대로 이제 로고도 다 바꿨죠. 그 나는 그때 당시에 이미 늦었어. 스프링 캠프가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가고 뭐 하고 하면은 시차 적응하면은 이제 별 그게 안 되는 거야 연습이. 그래서 그냥 그 스프링 캠프 2군에 가서 해라. 그래서 2군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종합하면 스프링 캠프도 안 갔다 왔는데 30-30 했다. 다른 선수는 스프링 캠프 갔다 왔는데 10홈런도 못 치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2군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가 캠프 끝나고 1군이 합류가 되니까 합류하래요. 그래서 처음 인사했던 데가 아마 인천고 인고 운동장에서 이제 그때 대면식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신인이면 막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랬을 시절이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그때 신인 때 하셨었나요? 나 30-30 하고 막. 아니 그 빨래 청소 그런 거 없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고 물론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구단 직원분들이 되게 많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 그때는 이제 볼 가방이라든지 뭐 장비, 물통 이런 거는 신인들이 좀 들고 다니고 그런 거는 했었죠. 아니 그 같이 방 쓰거나 그러면 뭐 선배들 빨래 돌리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니 호텔에서 해주니까. 그 당시에 다. 네. 아 이게 프로 선수들인데 빨래를 한다고 빨래는 이걸 대학 물어봐. 때 이제 아니 지금 어떻게 그건 된 대학 거예요? 때, 대학 아니, 때, 난 고등학교 때. 90 몇 년도면은 우리나라 그때는 다 해줬을 때구나. 손빨래 몇 년도에도 우리나라 되게 잘 살았어.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세대를. IMF 전이에요. 당시 리그를 씹어먹는 괴물 신인이었지만 MVP는 구대성이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진 않으셨는지 기자들한테 안 좋은 그 이미지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박혀서 기자 투표에서 밀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쉬움은 없었어요? MVP 못한 거. 아니, 근데- 신인상 받은 것만으로 기뻤어요? 근데 대성형이 그해 너무 잘했어. 그렇죠. 막 선발 나왔다 막 마무리 나왔 중간 나왔다 막 말도 안 되게 던지고 대성형도 받을만 했고 예.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대성형이 워낙 또 잘했고 이게 시상식 당시 사진인데 아쉬움이 강하게 묻어나요. 아니 근데 대성형이 워낙 잘했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KBO 최초의 30-30 달성하고 제가 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했죠. 그러니까 에이로드가 에이로드가 본인보다 미치다. 아니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 그러면 진짜 MVP 더 아쉬우셨겠어요 솔직히. 아니 근데 그렇게 기자들하고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대성형이 워낙 잘했다니까요. 네, 잘했어요. 신인왕 투표에서 신인왕 받은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아니, 그래도- 필적할 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만장일치로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필적할 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에이씨 박재롱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신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왼발이 배터박스에서 벗어난 다음에 부정 타격 시비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제기한 분이 쌍방울의 김성근 감독이셨고 솔직히 본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셨었나요? 그렇죠. 최대한의 이제 그 멘탈적으로 불편함을 주려고. 근데 사실 그게 배터박스를 완벽하게 다 벗어나지가 않고 뒤꿈치가 끝에 좀 걸려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어필을 했죠. 부정 타격이다. 다른 선수들은 제일 뒤에 가서 치는데 나는 제일 앞에 가서 치고 사실 제일 앞에 가서 치는 게 더 힘들거든요. 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오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공이. 근데 이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렇게 타격 폼을 보면 부정 타격처럼 보여요. 일단 뭐 얼굴을 막 들이밀고 이렇게 하니까 몸쪽 공을 쉽게 못 던지게 하니까 투수들이 뭐 이렇게 아마추어 때 맨 선수- 앞에 붙어서. 선수들이 많이 따라했어요. 네, 타격포 진짜 특이하고 잘 치기 때문에 많이 따라했었지. 참 별일들이 많았네요. 야 피츠버그에서 현대에 임대계약 요청이 들어왔는데 팀이 허락하지 않았었다고요? 네.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첫 해 끝나고 두 번째 갔는데 저희가 이제 플로리다의 브래던튼, 피츠버그 파이러스 네. 거기 이제 피츠버그 하세요. 아무튼 거기 이제 매년 스프링 캠프를 가는데 우승하고 갔는데 저 타격하는 걸 보고 그 피츠버그 이제 관계자들이 임대해 줄 수 없겠냐. 와 와 대박. 요청을 했었었죠 한번. 그때 갔어야 되는데. 와 그때 갔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 갔으면 참 별일들이 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근데 팀에서 허락을 안 한 건가요? 네, 그때는 뭐 허락을 안 했죠. 그때는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KBO 리그가 이제 흔하지 않을 때고. 다 못 갔어요 그때. 저 최동원 선수도 결국 그렇죠. 못 갔고 선동열 선수도 못 갔고. 와 데뷔 시즌 30-30, 98년에 두 번째 30-30과 팀 우승, 2000년엔 세 번째 30-30 달성하면서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토종 선수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크실 것 같아요. 그 양준혁 의원님이 은퇴하시고 그때 기록 한 7, 8개 보유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다 깨지고 있거든요. 와, 또 깨졌나? 와, 맞아. 또 깨졌나? 네. 베이스볼 투나잇 할 때마다 그래도 제가 이제 3개 남았습니다. 2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30-30 3번은 조금 깨기 쉽지 않나 이 생각은 들더라고. 요즘 야구를 보니까. 와 진짜 30-30 진짜 이거는 대단하죠. 진짜 힘들 것 같아. 야구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게 없다니까요. 안 좋은 저는- 얘기 할 게 없다 야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야구장 그라운드 안에서는 뭐 사고 아닌 사고는 좀 쳤는데 야구장 밖에서는 구설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호타 준족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중계하면서도 하잖아요. 나만큼의 호타 준족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많이 있죠.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워낙 피지컬도 좋아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능력치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몸 관리를 워낙 또 잘하니까 그 선수 생활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좋은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선수들이 KBO 리그를 위해서 좀 좋은 기록들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너무 겸손하신데. 30을 3년 동안 할 수 있는 선수. 아, 이 선수 할 것 같다. 지금요? 누가 떠오르시는 난 해설할 때 얘기한 걸 다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없지 뭐. 없지 뭐. 최근에 또 그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자기가 잘한 장점으로 없다는 얘기죠? 아니 이제 나오겠죠.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없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홈런이 쉬워요? 도루가 쉬워요? 하나가 쉽다 어렵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홈런이야 자기 능력으로 또 칠 수는 있지만 도루는 또 상황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상황도 벌어져야 되고 못 뛰게 하면 못 뛰잖아. 네. 저는 도루가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뛰지 말라 그러면 못 뛰잖아. 홈런 치지 말라는 감독은 없어. 도루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네. 네, 심창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런이랑 도루랑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홈런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홈런이 어렵다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성공률을 보면 타율은 3할만 쳐도 잘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홈런인 거고. 나는 의외인데 심수창이면 왜요? 도루 허용률보다 홈런 허용률이 많지 않아? 야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 왕년에 제일 빨랐을 때 100m 몇 초였어요? 그러니까 12초는 뛰었던 것 같아요. 와. 12초. 네. 그 전성기 때 이종범, 박정 달리기 시합 시키고 싶다. 누가 더 빨랐었나요? 정보명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조금? 예. 차이는 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야?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 예. 근데 거의 뭐 따닥 뭐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진짜 도루 타이밍이나 이런 센스는 정보명이 더 좋다고 봐야죠. 그렇게 떠들어하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네. 누가 봐도 한 1년에 80개씩 도루한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80개. 그 제가 봤을 때 야구 천재는 이종범이에요. 아니 홈런도 많이 치시고 도루도 많이 하시고 투수로서도 잘 던졌었고 그런데요? 야구 천재는 그런데도 이종범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범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걸 아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얼굴보다 더 큰 이만한 글러브를 끼고 유격수를 보면서 하는 게 워낙 잘했거든 그 형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야구 천재는 이종범이다. 애증의 팀 기아로 돌아가게 됐어요. 어떤 마음이셨나요? 요때 좀 망감이 교차했죠. 그때 이제 현대가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같은 계열사지만 또 고향 팀이고 망감이 교차하면서 그래도 가서 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2004년 박재홍에겐 최악의 시즌이 아닌가 싶은데 굵직한 일들을 저희 작가분이 정리하셨는데 첫 번째 와 이건 몰랐었는데 시즌 전 김성환 감독의 지시하에 국토대장정을 실시했어요. 군산에서 광주까지 2박 3일간 110km를 완주. 와, 이건 거의 80년대 초반에 네. 하던 거네. 극기 훈련한다고 왜 아니, 얼음물에 무슨 들어가고 뭐 이런 거네. 바카스도 아니고 프로야구 선수 이거를 진짜 했어요? 왜 옛날에 호랑이랑 눈싸움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그러는데. 거네. 불꽃 튀기는 호랑이와의 눈싸움에서 강한 승부근성을 기르고 백수의 왕 호랑이 포효 속에서 투혼을 불태웁니다. 그걸 왜 했나 모르겠어. 근데 그 국토 대장정 그게 광주에서 군산까지 갔을 거야 아마. 네, 맞아요. 군산. 김성 감독님 이제 고향이 고향이네요. 군산인데 거기 왜 가? 아니 왜 가? 그 설명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왜 가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팀 케미 뭐 단합 네. 뭐 정신력. 뭐 이런 걸로 갔는데 참 그 왜 갔는지 모르겠고 그 갔다 와서 제가 알기로는 선수 몇 명 도가니가 나갔어요. 아스팔트를 하도 걸어갖고 아스팔트 걸면 진짜. 그렇죠. 그래갖고 무릎 나가죠. 무릎에 물 차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아무튼 그랬네요. 진짜 별일 많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햄스트링 부상 후 프로 생활 이래 가장 낮은 성적이 73경기에 타율 2할 오픈 3리.
야, 제일 낮아도 2할 높은 선리나네요. 7홈런 7도도. 그리고 FHD과 관련해서 팀 내에서 갈등.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빵재용 사건이 또 이게 2004년이었습니다. 아니 이때 빵재용 이 사건 얘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이게 두산이랑 준플레이오프 2차전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준플레이오프인가?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어. 준플레이오프 2차전 연장 10회 접전 끝에 기아가 패했는데 이후 팀 내 고참 선수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빵을 찾았는데 이 고참이 박재용으로 그것도 기자가 쓴 거 아니에요? 빵재용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했거든. 근데 그 기자가 뭐 추측인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야.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데 나는 그거 나중에 SK 와서 알았잖아요. 그 이제 그때 당시에도 햄스트링 때문에 경기수 좀 못 나갔고 3할은 쳤는데 계속 뭐라 하는 거야. 계속 쪼는 거야 막. 왜 못 나가? 몸이 안 되냐? 아니 뭘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뭐 엄청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빵을 먹었어요? 연장전에 빵을 찾은 거예요? 배고파서? 아니 뭐 누가 빵 먹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안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계속 이렇게 야구 쪽에 계속 이제 회자가 되면서 팬분들은 이제 나를 그때부터 이제 빵재용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조동아 선수가 인터넷에 그 캐릭터 합성된 거 브래드 제용 이런 거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 얼굴에 브래드 제용. 예, 그 칼이 아니라 빵을 들고 있고 막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사건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는 본인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솔직히 되게 이게 친근해지고 이 빵이라는 사건이 지금 그 기자분한테 되게 감사해야 될 것 같아. 그 빵재용 캐릭터가 완전히 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왔을 때 본인 그게 되게 억울했거든요. 처음에 해설위원 왔을 때. 그래서 내가 억울해하지 말고 이거를 본인의 캐릭터로 잡아라. 어?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해갖고 예고를 찍은 게 있어. 그거 한번 보여줄게. 그때 맞아. 죽어도 안 한다 그랬는데 그때 조용준 해설위원하고 박재영 해설위원 같이 왔어요. 조용준 해설위원 조라이더잖아. 그래서 슈크림빵을 던져라. 그래서 슈라이더. 맞아. 뭐 이거를 있었었어. 내가 만들었거든. 한번 보시죠. 참 별짓 다 했다. 기억난다. 슈크림. 그래서 바게트빵을 들었어. 맞아. 이거 기억난다. 캐릭터 확실히 살았네요. 슈라이더. 아 웃겨. 왜 이렇게 웃겨요? 이걸로 기억나. 이게 맞아. 터졌어요. 야구 팬들 사이에. 그래서 빵 형이 드디어 이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기 그거를 바게트빵을 맞아. 들었다. 이래가지고 반응이 엄청 좋았었잖아요. 엄청 좋았어. 이거 기억나. 예. 이때 야구 시청률도 엄청 높고 베이스볼 토너의 시청률도 엄청 높았을 때라 맞아 많이 터졌었어요. 그 제가 형의 원조는 저예요. 택진이 형, 용진이 형, 빵이 형. 근데 제가 일빠따예요. 네, 캐릭터 확실히 살았네. FHD 관련해서 있었던 썰 한번 사실 확인 요 중간에 잠깐 해보고 갈게요. 트레이드를 시켜주지 않는다고 단장에게 술잔을 던졌다. 사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데. 바로 부인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있었어요? 이거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비스무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던진 건 맞죠. 그래요? 네. 근데 트레이드를 안 시켜준다고 해서 던진 게 아니죠. 왜 던진 사건이 있었어요.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2004년도구나. 맞나요? 전 언제 던지는지 몰라요. 4년도인 것 같아. 2004년도 그때 이제 제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때인데 2004년도 개막을 했는데 제가 이 손에 후크번이 부러진 거예요. 개막 한 달 만에 배트를 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성 감독님이 그래도 수비주로 되니까 수비주로만 해라.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동안 그냥 시합을 한 거예요. 여기 손바닥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FA를 채우려는 그런 욕심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한 달 동안 그냥 손바닥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뛴 거예요. 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바닥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2할 오픈을 쳤단 얘기예요. 한 달 동안 뛰었어. 이게 손바닥이 부러져 있는데 배트를 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시합을 해라.
수비라든지 주루는 되니까. 그래서 2할 이제 오픈은 7홈런 지금 몸 상태 최상인데 2할 오픈 치는 선수들 되게 자괴감 느끼겠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한 달 후에 이제 수술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FA를 조건을 이제 채워주겠다. 였은 그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내 입장은 언론에 하나도 안 나가고 구단 말만 계속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바뀌신 거예요. 김성 감독님이 중간에 경질되고 윤화모 감독님이 이제 감독되고. 바뀌셨는데 감독님이 바뀌고 내가 이제 윤화모 감독님한테 이렇게 해서 FA 일수를 좀 채워주기로 했다. 그래서 시합을 좀 내보내 달라. 그때 이제 수술이 끝나가지고 후반기에 복귀를 한 거거든. 윤화모 감독님 나는 그건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FA 안 채워준다고 박재영 와서 깽판을 쳤다라고 또 기사를 낸 거야. 미치는 거지 진짜. 보니까 저도 사실 근데- 얘기 들었던 일들이 많은데 억울한 일 진짜 많았었잖아요. 많지 말도 못해. 근데 해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니 해명을 하다가- 해도 안 된다니까. 아 그치 그때 어. 스토킹이 없었지. 해명을 해도 안 될 그때는 뿐더러 기사로만 확인을 하고 기사로만 뭐 하게 하니까. 되고 기사가 뭐 또 언론을 또 싫어하니까 나를 이 얘기 해도 되나? 그때 단장님이 네. 시즌 끝나는데 이제 자리를 했어요. 자리를 했는데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격해지신 거야. 지금 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폭행. 네. 머리를 때린 거야 나를. 왜 때리시냐고 이렇게 된 거지. 왜 때리면 안 돼? 이러면서 또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아갖고 술잔을 던졌지 내가. 때리지 말라고. 그 사건이에요. 그럼 빼야 되겠다. 아니 이거 이어주세요. 왜? 이게 사실인데. 그럼 그때 당시 단장님 지금은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잘 계실 거예요. 이거 앞에 다 치워야겠는데 지금. 아니 그 뭐 지금 이렇게 그때 나는 좀 심각했거든요. 그럼요. 생각할 일이죠. 아 그게 이제 결국은 FA 안 시켜줬다고 술잔을 던진 걸로 둔갑이 됐구나. 또 그렇게 둔갑이 된 거지. 녹화 시작 전에 녹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팝콘 너무 맛있어가지고 팝콘 드시느라 맛있다. 이게 진짜 PPL이네. 진짜 맛있어. 팝콘 진짜 짱이네. 맥주는 사실 아직 못 먹어봤는데 야 이거는 팝콘이 진짜 맛있어. 이 정도로 맛있는 거는 청룡을 갈아서 우준이 만든 것 같다. 무슨 청룡을 갈아요? 아니 근데 심창위원은 PPL에 너무 진심 아니에요? 얼굴까지 받고 그렇게 먹는다고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어. 근데 수창아, 네. 너 진짜 돈 쉽게 번다.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돈 쉽게 버구나. 최선 다하고 오늘은 딱 내가 볼 때 엔스프리 약점 잡은 거 맞네. 아니에요. 그 녹화하다가 얘기하면 심창위원이 게스트들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눈을 못 보는 아까 한마디 하고 살짝 눈치 보이는 거야. 마음에 들어. 아니 근데 돈 너무 쉽게 버는 것 같아. 아 이런 날도 있어야죠. 직장인들도 휴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오늘은 오늘은 약간 방청객 모드. 오늘 약간 휴가 개념이에요. 오늘 유급 휴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FA 터닝 포인트가 된 SK인데 2004 시즌이 끝나고 나서 팀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환 선수와 1대1 트레이드로 SK 입단하면서 기아에서의 어찌 보면 좀 흑역사를 청산하고 주옥 같은 기록을 쏟아내는데 기록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2005년에는 KBO 최초로 200을 달성을 하셨고 2009년에 KBO 최초 250 달성하고 2006년부터 2009 시즌까지 연속 두 자릿수 홈런에 2007-2008 SK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에 박재홍 선수는 현대 시절에 2번, SK 시절에 3번, 총 5번의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망의 300홈런 KBO 역대 7번째 기록인데 저희가 영상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와 주키치 오랜만이다 진짜. 와. 정희윤도 나오고. 표정이 정말 가벼운데요? 저거 아마 대타 나가서 쳤을 거예요. 더 웃긴 게 저게 겨우 넘어갔어. 이게 느리나무 보면요. 펜스 그 노란 봉 있잖아요. 홈런바? 거기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 맞고 넘어가. 홈런바 맞고 넘어가고. 최정. 아니 그렇게 겨우 넘어갔는데 빨리 뛰어야지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런가요? 300홈런 딱 기록하고 역대 7번째 기록이었는데 기록하셨을 때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하셨었나요? 별 느낌 없었어요.
진짜요? 네, 막 치고는 싶었는데 그때는 별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표정은 안 그렇던데 다가와서 막 이런 표정.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제 와서? 아니 그 속마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 뭐 속마음은 그냥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앞에서 그 풍호나와 이렇게 구단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엠스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PD가 옆에서 한마디 근데 표정 보니까 아닌데 그랬더니 갑자기 착해셔가지고 그땐 그랬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나 웃고만 했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험지다 험지. 나도 뭐 약점을 하나 잡던 거 해야지. 아니 이 방송 보면 은퇴할 선수들이 엠스풀 해설위원으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야 저기 가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박재영도 저기 가서 저런 대우좀 받아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2005년 8월 27일에 홈스틸도 있습니다. 저희 네. 홈스틸이요? 네. 4회말 투아웃 상황이었네. 오 뛰었어요? 와. 통산 25번이나 홈스틸을 하셨네요. 야. 5번째 어떻게 5번? 25번째.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그때 이제 그 바르가스가 이제 버릇이 있거든요. 와인드업 할 때 이렇게 땅을 쳐다봐요. 그 순간적으로 계산을 했죠.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되게 늦게 올라가니까 리드를 좀 해서 스타트를 빨리 끌으면은 승산이 있겠다. 그때 3루 주루 코치가 최태원 주루 코치인데 내가 코치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코치님 이게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인이 난 게 아니고 내가 요청을 한 거지. 한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라 그런 거예요? 네,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코치를 잘 만났네. 내가 상대 코치였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홈스틸이 나왔는데 뭐 조보명 그때 감독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선수들한테 좀 맡겨주는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홈스틸이 나온 거죠. 박재홍을 둘러싼 루머. 박재홍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밸런스 게임처럼 3초 안에 인정, 이건 불인정 딱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인정 불인정을 해야 됩니까? 인정 혹은 아닙니다. 딱. 첫 번째. 과거 박재홍은 언론에 불친절했다. 인정? 인정. 나는 짠돌이가 맞다. 인정? 불인정. SK 시절 김성근 감독 솔직히 원망 많이 했다. 인정? 제일 원망한 김성근 감독이었다. 오케이. 아니 김성 망설여지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김성 감독님이랑 있으면 굉장히 혹독하고 힘들고 너무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지. 내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김성근 감독님 시절에 스프링 캠프 취재하면은 언론에 막 인터뷰하기 이러기 좀 맞아요, 귀찮아하잖아. 맞아요. 귀찮아하죠. 이렇게 훈련하고 좀 쉬고 싶은데 근데 SK만 가면 너도 나도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는 거야. 훈련이 너무 막 전부 홍보팀에다 자기가 하겠다고 지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 왜냐면 그때 쉬거든. 왜냐면 인터뷰를 하면 쉬잖아요. 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훈련할 스케줄이 있으니까 우리 질문할 건데 벌써 끝났냐고. 인터뷰가 이제 돌아가면은 바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계속 아니 더 물어보실 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김성근 기억이 감독이 나. 한화로 갔을 때도 똑같이 했어요. 인터뷰 맨날 홍보팀에서 짧게 하고 빨리 보내야 된다. 스케줄이 있어서 그리고 선수들도 쉬어야 되니까 이 얘기 맨날 하는데 한 선수는 그 김성근 감독 한화 시절에 앉아서 좀만 더 얘기하자. 우리 좀만 더 토크하자고. 더 물어볼 거 없어요? 나 준비 이번에 많이 했는데 이 얘기는 안 물어본 게 그게 너무 기억에 난다고. 김성근 감독님 팀에 가면은 우리가 취재하기는 굉장히 용이했어요. 너도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그리고 저희가 선수들 인터뷰 그래서 짧게 하려고 옛날에 막 쓰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애고 진짜 인터뷰만 했는데 그 얘기가 들어가. 옛날엔 준비 많이 해갖고 오더만 올해 너무 대충 오셨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내 눈에 차는 여자분이 있었다. 인정. 있었어요? 근데 헤어져서 결혼이 안 되신 거다. 빨리 진행하세요. 아니 왜? 아니 아까 이거 나 묻고 마지막 연애가 언젠지 궁금해졌어요. 맞고 싶냐? 가만히 있겠습니다. 분위기 봐서 질문해달라고 돼 있는데 나는 지금도 말 안 하는 옛 동료가 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그 원한 관계 아니에요? 야 이거 이거 사실입니까?
아, 말이 되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주지. 야, 이런 식으로 또 가는구나. 아, 우리 스토킹이 한때죠. 너무 이렇게 살살 가고 사실 이석재 PD도 오면서 그게 불만이셨거든요. 근데 스토킹 내가 볼 때 이러다 또 될 거야. 아 그럼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짠돌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가님 요즘 어려우세요? 아니 이석재 PD도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안 쓴다. 아니 근데 짠돌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허튼데 안 쓰는 거지. 그죠? 박의원 보면은 저는- 쓸 때는 쓰고 이 얘기 할 말 많은 게 저랑 같이 그 해외 출장 나가거나 그러면 별명이 아울렛맨이거든요. 아울렛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 가면 맨날 뭘 저를 계속 사줘요. 그리고 웃겼던 건 티 사주고 뭐 바지 사주고 이런 건 오케이인데 넥타이 똑같은 거를 2개 사갖고 저랑 이거 우리 둘이 하자고 맞추자고. 아니 중계 때 넥타이도 같이 하면 사주고. 이쁘잖아. 그다음에 박 의원이 가면. 또 저 차하고 시계 매니아거든요. 그 아낌없이 고가의 품. 고가 품은 그래서 제가 한번 시계 한 번만 차보자. 그랬더니 안 풀어주더라고. 근데 박지원 의원 보면은 이렇게 절대 아끼거나 그런 거 없고요. 본인한테는 특히 잘 쓰죠. 패션에 관심이 많아.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엄청 투자를 하는데도 결국은 건달로. 아니 파리지에 글자 구겨질까봐 계속 올리는 거 왜 그 이렇게 파리지행이 파르티잔으로 보이는 이 심판실 사건 그거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정확한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없더라고요. KBO 뭐예요? 역사상. 심판실 그런 일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때 이제 TV 중계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럴 때 TV 이제, 중계가 잠시일이었어요. 네, LG랑 네, 그때 선발 투수 순혁. 손혁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5회 총가 네. 그 요즘에는 이제 비디오 판도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 간발로 막 세입되고 아웃되고 막 나오죠. 하는데, 예, 나오죠. 근데 유격수 땅볼 치고 병사를 안 당하려고 엄청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베이스가 있으면 베이스 받고 한 발, 2발 이렇게 지나갔어.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봤는데 갑자기 아웃 하더라고.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아웃이냐고 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바로 들어가라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아 일루심이. 어. 네. 와, 그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갖고 네. 들어갔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잠실구장의 심판실이 네. 그 3루 쪽 더가웃 그 옆에가 그 심판실이 네, 따로 있어요. 가운데 쪽에 가운데. 약간. 철문으로 가서 이제 막 부신 거예요. 아 시합 도중에 들어가서. 끝나고 한 게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뭐 그 심판들의 권한이 좀 셌어요. 예. 심판, 기자들 권한 되게 셀 때예요. 하여튼 전무후무한 일 많이 했어요. 예. 심판실을 그래서 때려 부셨는데 그 네. 이제 손혁 지금 단장 특보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가면서 이렇게 박 의원을 만난 거야 손 의원이. 그래서 재홍아 이렇게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방망이를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절로 가더래. 범죄와의 전쟁인데. 이렇게 보는데 꽉 때려쳐가지고 아이고 빨리 들어갔다고 그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 앞에서 보셨구나. 그럼 문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문이 워낙 두껍고 이게 철문 좀 찌그러지고 손잡이가 박살이 난 거지. 근데 웃긴 건 그 안에 AB심이 안에 계셨던 거야. AB심이. 그렇죠. 대기하고 있는. 대기심. 네. 그 문이 고장 났고 나오지도 못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잘못된 거죠. 저는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심판진들의 불이익이 좀 그리고 이제 고난의 5년. 그러니까 지금 존이 있죠. 지금 존보다 1.5배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때만 해도 진짜 그 무소불위의 뭐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방송 중계가 없고 이럴 때라 오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거를 철저하게 보고 막 비디오 판독이 있고 거의 전경기가 정경기 중계가 되니까 지금은 방송 중계가 안 되는 경기들 있잖아요. 그런 경기는 이제 아무래도 심판들이 또 지금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아니, 느슨한 거지. 지금 심판분들은요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워낙 카메라 중계가 많이 따라다니니까 엄청 뭐 신경 쓰지. 신경을 쓰죠. 근데 그때는 거의 뭐
안기부 직원들이야. 야, 오늘 진짜 옛날 사람이다. 안기부가 야 중정 안 나온 게 어디야? 중앙정보. 아니 그냥 거의 안기부 그냥 마음 안 들면 제끼면 되니까. 그냥 땡기잖아. 네, 근데 거기다가 안기부는 내가 가서 안기부 철문을 때려 부쉈으니 5년 거의 한 5년간은 다 스트라이크지 다. 사실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아니 굉장히 그건 큰 이제 사건. 잘 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심판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과의 자리도 있었고 잘 풀었고 저 돈도 물어줬고.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막 그 혈기로 그랬는데 제가 잘못한 건 맞죠. 근데 어찌 됐든 심판 판정에 수긍하고 오심이었든 했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좀 불명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었네요. 요번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목이 나는 솔로다예요. 질문 똑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결혼을 한다면 축의금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축의금 엄청 많이 냈어요. 여태까지 많이 냈겠지. 네, 엄청 많이 냈는데 회수하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저희 나이 또래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때고 그리고 지금 결혼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신경이나 쓸 것 같아요. 네? 자기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20년이 지나 있어. 그러니까 이 장부 찾기도 어렵고 장부도 못 찾을 그 당시 또 돈 맞아. 가치하고 맞아. 지금하고 또 네.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10만 원 냈으면 엄청 많이 낸 건데. 엄청 많이 낸 거지. 그 당시 기본이 10이에요. 기본이 최하가.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에 제가 90년대 근데- 비슷한 시기에 살았잖아요. 2만 원, 3만 원이에요. 아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아주 친하면 5만 원. 아. 제가 기본은 10이었고요. 그때 50만 원까지 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볼 때는 수고하기 힘들어요. 회수. 그러면 그 당시 보고 나서 재용이 나한테 10만 원 했었네 이러고 10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엄청 30년 그 전인데. 당시 10만 원이랑. 근데 이걸 작가님이 왜 쓰? 나 이거 질문이 너무 웃긴 게 사회랑 주례랑 축가는 누가 했으면 좋겠어. 아니 여자도 없는데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놀려. 일단 대답을 해주세요. 사회는 누가 봤으면 좋겠어요. 사회는 비주얼적으로 보면은 우리 심창 의원이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심창 의원이 비주얼이 좋은데 진행 능력이 1도 없으니까 없죠. 아니 왜 또 그렇게 잘한다니까요. 없어요. 농담이고요. 근데 실은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해봤던 뭔들. 아니 그러면 주례 선생님은 누구? 주례는 사실 저는 주례를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만약에 좀 고민을 해본다면 허구현 의원님이 하시는 것도 중재님이. 예. 저희가 박정희 해설위원을 모신 그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은퇴 기념으로 사실 이 옆에 있는 이석재 PD가 박정희 해설위원으로 영입하면서 당시에 또 베이스볼 투나잇 연출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헌정 영상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길긴 한데. 와 상큼했다. 저 때만 해도. 10년 전이네요. 빵 먹고 있고요. 이때 수첩 들고 다니고. 깜찍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루사 당하듯이 뭐 많은 실패를 하겠죠 분명히. 멘트도 좋아. 열심히 공부하고 상대 투수가 아닌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칠 것인가 잘 연구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들 그 사이로 거리를 걸어봐요. 지금은 느낄 수 있어요. 신인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와서. 두 선수 모두 국내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이제 상처 박정희의 600짜리 홈런 프로야구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운동장에 나가서 오늘은 어떤 플레이를 할까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했던 30-30 그 홈런을 쳤을 때가 좀 하늘이 붕 뜬 기분이랄까. 베이스를 돌 때마다 제가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그동안 30-30 나오기를 많이 기대하면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귀엽더라고요. 당돌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한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긴장된 순간 볼 하나 쳤습니다. 장수 넘어갔습니다. 말로 그랬습니다. 홈스피드 홈에 홈길 박재호 유격수 잡지를 못합니다. 3,000루타를 기록을 하는 박재홍 선수입니다. 박재홍 이제 통산 300홈런. 저는 그 도루 33개가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 얘기할 때가 가장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진짜 잘 줬다 박예현. 이 영상 한 3년 이상 운동했던 거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흔적 영상이 선수들이 있기 쉽지 않거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든 락커를 이렇게 찾아가는데도 저렇게 건달처럼 싶어요? 저기 수트 저거 팔 올리고? 저건 건달 패션인데. 와 황재웅 영상. 나는 이게 되게 좋았어. 우익급에서 그 되게 송구한 거. 마지막 송구. 이게 되게 울컥하더라고. 아버지는 고생했다,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했거든요. 다행히도 지가 생각한 것만큼 야구를 잘해줘서 감사드리고. 솔직히 많이 긴장이 돼요. 어떤 함성이라든지 저에 대한 그런 거를 외치면은 왠지 뭔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저 박재웅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팬들이 주신 사랑을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하고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게 300홈런스 표정인데 아까 안 기뻤다 그랬는데 저 표정일 수도 있고. 못한 도루 33개를 제가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친다고 했는데요. 재밌는 해설로 여러분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너무 좋아요. 이날 또 비가 왔어요. 은퇴식 때. 이게 여러분 눈물인지 사랑합니다. 빗물인지. 내가 진짜 잘해줬다. 진짜. 야 영상 진짜 와.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울컥한다. 진짜. 아, 이 영상미가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참 좋은 영상을 아직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설이 된 지 이제 10년 차가 되셨잖아요. 네. 본인의 해설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다. 정의를 해본다면. 제가 하는 해설을 제가 평가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저는 너무 야구 이야기도만 좀 다양한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재미도 있고 이런 해설을 하고 싶은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 하면서 가장 좀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뭔가요? 나만의 잣대로 나만의 규정으로 절대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해설해서 평가한 사람들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좀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잣대로 내 규정대로 평가하는 거를 굉장히 좀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박지용 의원은 진짜 스마트해요. 진짜 스마트하고 또 해설자로서 굉장히 잘 돼 있는 준비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 맞아요. 야구라는 게 그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먼저 상황을 얘기하다가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야구 팬들이 이렇게 듣기 되게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박지영 의원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응축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중계하면서 흐름에 따라서 PD들이 또 영상을 이렇게 제출해줘요. 그걸 보면서도 계속 전 상황을 얘기하는 게 제일 짜증나거든, 사실. PD 입장에서는.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또 거기에 있는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 그냥 짧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결국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는 그렇게 욕할 게 없다. 결론은 이제 인간성이 문제다. 그 선수의 욕심을 얘기할 때 갑자기 아담과 이브를 얘기하더니 태초부터 저 욕심 버리기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맞아, 이런 맞아. 걸 잘하고. 그 준비를 해와. 책을 읽고 이렇게. 준비를 해와. 그래서 그런 멘트를 딱 하나 던졌어요. 딱 감명받은 거예요. 아 진짜 해설 좋다. 안 그랬으면 벌써 잘랐는데 이걸 중계 중에 라이브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부러 들으라고 페이징을 하지. 근데 그만큼 저 박재홍이라고 저하고 친하다는 맞아요. 얘기죠. 그 엠스풀이 저한테 많은 좀 도움을 줬고 그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남아 좀 해설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 타이밍에 그 사건을 또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2012년 13년이었나요? 13년 진짜 오키나와 독하네. 캠프 가는데 오키나와 캠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캠프를 가지 않았는데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해설위원이 PD한테 욕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게 중요해 이석재 PD한테 나한테 그 사건 숙소 옆에 이자카야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지금 이렇게 한 건 맞아요. 이렇게 한 건 맞는데 이게 일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항상 박 의원은 아까부터 쭉 보면 뭔가를 설명을 해야 돼. 그렇게 한 건 맞아. 사실인데 이게 딱 자르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될게요. 그때 이제 캠프에서 취재 끝나고 다들 이제 취재 끝나면 이자카에서 생맥주 이제 한 잔씩 이렇게 먹는데 그때 엄청 마셨어요. 막 술 먹고 이제 놀았고 이제 해설 첫 해니까 PD들하고 막 이렇게 뭐 젊은 PD 장난치고 장난치고 친해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 테이블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테이블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뭐 PD들 간의 뭐 이런 얘기들 유행어들 막 얘기하고 있었어. PD가 그때 그 어디 중계 갔는데 뭐 하다가 막 그 중계차에서 뭐가 막 꼬였나 봐. 근데 그게 중요해 이게 유행어가 됐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술 먹다가 이제 유행어 한번 해봐 유행어 막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쪽하고 이쪽이 조금 공간이 이게 합류가 안 되는 상태인데 이쪽에서 막 즐겁게 놀다가 그 유행어를 그게 중요해 한 거지. 근데 이석재 PD는 그걸 보고 이제 갑자기 들으니까 황당한 거지. 갑자기 약간 맥락이 없이 들어. 맥락 없이 내가 한 거지. 맥락 없이. 아예 눈이 풀렸고 이렇게 이쪽 대각선 테이블에서 날 쳐다보면서 지금 그게 중요해. 분위기가 완전 그게 엄청 유행어였거든요. 유행어가지고 우리는 이쪽에서 그 테이블에서 그 얘기를 하고 놀았단 말이야. 근데 서울에서 듣기로는 박지영 의원이 술을 먹고 이석재 PD한테 욕을 했다. 욕을 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분위기도 안 좋고 막 얘기해 주는 게 내가 되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래갖고 어떡하지 해갖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는 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솔직히 그때 술자리가 파했는데 후배들이 되게 그거를 심각하게 느낀 거야. 그래갖고 특히 이제 지금 다 S로 가 있네. 공교롭게 정우 형하고 김민아 둘이 박 의원을 만나서 계속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둘이 완전히 뻔뻔질을 해가지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날이 쉬는 날이었거든. 그래갖고 놀러 다니고 있는데 나를 찾아 진짜 그 사과하려고 나를 찾아 엄청 돌아다닌 거야. 해설위원으로서 첫 스프링 캠프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해설위원 박정은 되게 순한 양이 되셨어요. 이 사건 이후로 엄청. 이제 야구 은퇴한 선수들이 해설위원을 많이 이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진짜 10년 진짜 리스펙이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방송이나 해설 쪽으로 이제 후배들이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근데 너무 쉽게 뭐 저 역시도 뭐 좀 쉽게 생각을 했고 근데 진짜 부딪혀 보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힘들고 되게 위트도 있어야 되고 스마트해야 되고 야구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재웅이 형님이랑 같이 중계할 때 상황들을 엄청 잘 정리를 하고 맞아요. 같이 해설을 해야 되는데 경청을 하게 되죠. 저 심창희 의원님 평소하고 다르네. 박재영 의원은 빨아주는 멘트가 말이 기네. 물 만났어. 저는 그리고 박정희 해설위원도 본인 칭찬하시니까 조용히 듣고 있어. 아니 또 공짜니까. 아 근데 심창 의원이 뭐 보니까 장점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많이 못 나가서 그래요. 네, 맞아요.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쉽게 야구 선수 출신 이제 은퇴하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절대 아니라고. 그 실패한 사람들 많죠. 네, 자기 원래 현역 때 이미지 막 이렇게 구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절대 아니에요. 해설은 나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야구인과 방송인의 중간 단계가 돼야 돼. 야구인의 관점에서도 실패하고 너무 방송인으로만 와도 실패를 해요. 야구인과 방송인의 중간 단계. 그렇게 항상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위원을 하기로 한 선택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감사하죠. 평생 이제 운동만 해가지고 전투적으로 살고 성적에 의해서 막 희노애락이 막 바뀌고 뭐 기분도 바뀌고 이랬는데 방송하면서 좀 시야도 넓어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고맙고 감사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짧지 않아요. 10년은 길면 긴 시간인데 PD분들하고 또 뭐 스태프분들, 네, 계속 이 감독님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계속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요. 내가 박지용이라는 이 선수하고 이렇게 베프가 돼서 지낼 줄은 진짜 꿈도 못 꿨거든요. 그 해설을 이렇게 하면서 오키나와 그 구시가와 구장에서 휴게실에서의 그 만남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박지용이라는 사람을 해설위원으로 영입할 생각을 1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인터뷰하는 모습조차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저도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참 이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사람 인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운동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 사회생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중간에 또 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중간에 또 근데도 회사에서 PD님들이 또 이렇게 또 크게 또 포용해 주셔가지고 또 왔는데 참 그러고 보니까 일이 많네요. 진짜 그 10년이면. 내부에서 있었던 일 모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말 하나는 정확해요. 해설 잘 못했으면 진짜 잘렸어요. 일들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다 편해지셔가지고 가족이죠. 이제는 가족이 돼가지고. 마지막 공식 순서죠. 나에게 땡땡땡이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재홍에게 광주란? 고향이죠. 네, 사실 고향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돌아가야 될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해준 뭐 시발점이 된 곳? 네, 그렇게 봐요. 발음 좀 똑바로 해요. 일부러 약간 시한 것 같은데. 시발점인데 왜 그렇게 세게 하냐고. 이쪽을 보고 나 보면서 얘기해. 갑자기 아니 근데 전국 방방곡곡을 박의원하고 내가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근데 광주 갔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 그건 있어. 왜냐면 광주 이제 진짜 그때는 좋아요. 같이 우리 숙소에서 안 자고 집에 가거든요. 엄마한테 가니까 그 품이 너무 좋은 거야. 다음 날 와서 엄청 자랑해요. 열받게. 어제 엄마가 하도 과가지고 물렁물렁해서 뼈다귀만 싹 나오는 갈비 해줬다고. 나 이 얘기 한 10번은 들었어. 막 엄청 자랑하는 거야. 우리 도시락 먹고 있는데. 아니 제가 이제 혼자 산 게 오래돼가지고 집밥이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엄마한테 간. 그리고 광주에 대한 부심이 엄청 강하세요. 광주 진짜 좋아해서 광주 부심이 엄청 강하시잖아요. 두 번째 나에게 땡땡땡이란 박재홍에게
국토대장정이란? 야, 이 국토대장정.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 하도 오래전 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왜 하지 싶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선수들은 안 하겠죠. 지금도 왜 했는지 싶죠. 그렇긴 하죠. 아니, 일반인이 이해 못하는 게 왜냐면 국토대장 야구 선수들은 심폐지구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국토대장정을 왜 하며 농구 선수들은 평지에서 하는데 왜 산을 뛰는 거며 무릎이 진짜 중요한데 무릎이 진짜 중요한데 왜 산을 뛰는 거며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박재홍에게 기자란? 살면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일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좀 꼬이게 만들었다. 뭐 좋은 그 정보를 많이 전달도 하고 또 여러 소식들을 빨리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나 정확한 정보에 조금 벗어나면은 이걸 사람들을 굉장히 좀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나에게 좀 시련을 줬다. 피곤함을 좀 많이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토킹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셨던 스토킹 드디어 나오셨는데 나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수창아 좀 당연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왜? 잘하고 있는데 왜? 아니면 수창아 나 형 여기 그 보조자 하나. 스토킹 욕심이 나신다. 중계하러 가셔야죠. 여기는 또 제가 맡겠습니다. 중계하러 또 가셔야 돼요. 아니야 또 강한 사람 나오면 내가 처리해 줄게. 여기 싸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본인 야구 얘기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한 적도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정용검 게스트의 또 장점, 또 심수창 위원의 또 장점. 그다음에 이석규 PD의 단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약간의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약간 과도기가 좀 왔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저희가 됐으니까 세시거든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예전처럼 식상한 방송을 안 할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2의 또 전성기를 이 스토킹이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지금 2,000명이 엄청 빨리 확 늘었어요. 이 스토킹이 장점이 저는 그 많은 방송이고 특히 야구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공헌을 하는 방송이다. 선수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석재 PD 출연자로서 함께하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아니 저는 뭐 우리 박재홍 의원하고 이렇게 항상 방송하면은 그냥 술자리에 있는 것 같지 방송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오늘 너무 편하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살면서 그 박재홍 해설위원 본인을 이렇게까지도 울리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여태까지 없을 것 같아. 지금 평생에 없어. 없죠. 없어. 거의 없고. 남들은 무서워하지.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은퇴신 영상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이제 그 가서 추모도 하고 했지만 아버님이 그때 그 아까 멘트를 했잖아. 지가 생각한 대로 야구를 참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서 멘트가 딱 잘렸잖아요.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더 할 수가 없어. 왜요? 지금 이제와 얘기할 수 있는데 뒤에 멘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지가 생각한 대로 다행히 야구를 잘한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만일 야구를 잘 못했더라면은 어디 가서 깡패라도 했을 정확한 판단이에요. 아버님이 진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 아들을. 그래서 그 멘트를 날린 거거든요. 생각보다 짧잖아요 지금 인터뷰가. 아니 원래요. 그 나이 때 어르신분들은 그러니까 잘 되면 그렇고 못 되면 그렇고 뭐 이제 그런 알죠.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 아들을.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질어질하네요. 자, 오늘 심창 해설위원 어떠셨나요? 나는 오늘 너무 편안히 이 방청객의 입장. 유급휴가. 오늘 휴가.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해야 되는데 다 해주시니까 옆에서 더 막 나 사실 박정우 해설위원한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도 잘 없어요. 나는 야구 선수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도 없어. 오죽하면 이렇게 심창현이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겠어요. 너무 편했어요 오늘. 자, 이렇게 오늘 이석재 PD 그리고 박정우 해설위원, 유급휴가의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지금까지 박정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